3일 자정 넘어 펼쳐질 8강전에서 만나게 된 호주는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팀입니다. 호주가 우승할 당시 한국을 꺾고 올라갔는데 그때 감독이 지금의 토트넘 감독이자 손흥민의 은사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가올 경기에 대해 한마디 얹었습니다. 손흥민의 한국팀이 이번에도 준우승에 그치면 좋겠다고 말이죠. 물론 농담입니다. 그런데 EPL 브렌트포드전을 이기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조금 더 자세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한국의 8강 진출에 마냥 웃을 수 없는 것 같다. 손이의 애국심과 대표팀에 대한 마음을 높게 산다. 이 한국 청년의 이런 모습이 나는 좋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매일 밤 경기를 보고 있다. 8강전이 있는 날은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다 라고요. 토트넘 팬들 역시 매 한 가지 마음입니다. 현지 팬들은 SNS를 통해 축하를 건네는 듯 보였지만 대부분 슬픔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축하하는 문구와 함께 특정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미소를 짓고 있는 가면 속에는 슬픔이 담긴 얼굴 표정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8강 진출을 축하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감정이 잘 담겨있는 사진이었죠. 오늘은 8강 경기를 앞둔 지금 토트넘 포스텍 감독이 그간 한국 경기에 대해 이야기한 인터뷰와 함께 한국보다 이틀이나 더 쉬면서 무려 휴가를 다녀왔다는 호주 대표팀 전력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유럽에서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아시안컵 경기 결과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 축구의 수준, 급과 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만 해도 이미 유럽 대형 리그에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단순히 포진만 한 게 아니라 각 팀에서 X 역할을 하며 매 경기마다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죠. 범위를 일본으로 넓히면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구라파 각국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자본력으로 유럽 구단을 인수해 빅리그 진출 발판 개념으로 많이들 진출시키고 있어 더욱 많긴 하지만요. 사우디 리그를 필두로 커진 프로리그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수년 전 중국 슈퍼리그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우디 리그까지 세계적인 스타들을 빨아들여 운영하는 프로리그도 보는 재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 굵직한 국가들의 경기가 끝날 때면 빅클럽 감독들과 축구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한마디라도 더 얹어보겠다는 경쟁하듯 평론을 내놓고 있거든요. 토트넘 포스텍 감독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호주 대표팀 감독 출신이자 손흥민의 은사인 그는 아시안컵을 이용해 자신의 유명세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애정과 팀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건데요. 현지 언론은 토트넘의 브렌트포드전 이후 난데없이 아시안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주 밤 아시안컵 8강 경기를 볼 것인가?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잉글랜드 기자들에게 아시안컵이라는 단어가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도 했는데요. 기자는 포스텍 감독 맞춤형 질문을 합니다. 2015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던 호주가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은지 라고요. 포스텍 감독은 언변술의 달인답게 잘 빠져나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짐신도 흘립니다. 감독직을 마친 이후 요즘 사정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호주에는 늘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지도자들도 유능하다.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경기는 우리 주장 손흥민이 뛰는 한국 경기다. 한국이 치르는 경기는 매번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우승까지 한다면 챙겨볼 경기가 많아 기대되면서도 벌써부터 피곤한 일이다. 그런데 8강에 호주와 한국이 만난다니 차라리 잘 됐다. 2번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손흥민의 자식처럼 아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시안컵 기간 내내 생중계를 통해 손흥민의 경기력과 몸 상태를 체크하겠다는, 혹여나 부상을 당하지 않게 신경 쓰겠다는 마음씀을 보여주면서도 또 모국인 호주의 선수들 응원하기도 해야 하는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당연할 겁니다. 물가에 자식을 내놓은 부모 심정이겠죠. 손흥민은 토트넘을 명실상부한 에이스입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참가로 한 달 전 본머스전을 끝으로 잠시 팀을 떠나 있는데요. 그 사이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절실히 느끼며 맨시티와의 잉글랜드 FA컵 32강에서도 패했죠. 물론 그 뒤 브렌트포드전에선 3대2로 이기긴 했지만 절대적인 화력이 부족하다는 것, 선수들 탐욕을 조절하며 팀을 팀답게 만드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죠. 자연스레 토트넘 팬들은 하루빨리 손흥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8강에 진출하며 복귀가 늦어지게 됐죠. 토트넘 팬들과 감독 입장에서 한국의 8강 진출은 응원하면서도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팀 후배이자 손흥민 말이라면 껌뻑 죽는 세네갈의 파페사르도 조기 탈락으로 복귀하는 만큼 손흥민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토트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세상 모든 것에 판돈을 걸겠다는 전세계 도박사들은 한국과 호주의 승률을 대등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업체 옵타 애널리스트는 이번 아시안컵 참가팀들의 우승 확률, 토너먼트 진출 확률, 경기 승리 확률 등을 자체 슈퍼컴퓨터로 산정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옵타에 따르면 사우디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간신히 8강에 오른 한국이 8강전에서 승리할 확률이 47.6%로 잡힌 겁니다.
근소한 차이로 호주의 우위를 보고 있지만 이건 소위 말해 50대 50 확률로 이기고 질 것이라 보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16강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다소 가뿐히 누른 호주가 우승할 확률은 20.7%로 잡힌 반면 한국은 못된 심판을 만난 덕분에 17.3%에 그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절대로 약한 팀이 아니라는, 오히려 지금 우승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죠. 이만큼 놀랍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시안컵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명문 구단에서 핵심 전력으로 뛰고 있는 우리 대한의 선수들이 곳곳에서 포진해 활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4년 전 경기 때만 해도 아시안컵은 유럽에서 별 신경 쓰지 않는 대회였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각 팀의 많은 주력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 있는 유럽 외 대회였죠. 그만큼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현재 우리 선수들이 뛰고 있는 리그에서만 관련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거쳐가며 활약한 스페인이나 이태리, 튀르키예에서도 같은 기사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내내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은 PSG의 엘리케 감독입니다. 조별리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낸 멀티골 덕분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지켜봤는지, 이강인이 PSG의 주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 건지, 음바페와의 조화는 어떨지 등 변화구 질문도 다양하죠. 특히 이강인에 대한 유럽 언론들의 관심은 나라와 리그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조별리그 이강인은 그야말로 날아다녔다. 이강인은 두 번의 치명적인 슈팅으로 15,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작은 경기장에 모인 한국 팬들이 마치 5만 명이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의 함성을 지르게 했다. 당시 한국은 동점골 실점 5분 만에 이강인이 박스 밖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는데 이 멋진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그는 먼 포스트 쪽에서 골키퍼를 제친 뒤 또 한 번 날카로운 슈팅으로 추가골까지 넣어 대회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금 우리 소식에 이강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주 올랐는지를 보라.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다 라며 극찬했고요. 또 다른 영국 언론인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이강인은 한국의 리드를 되찾아준 멋진 골을 만들었다. 이강인은 침착하게 상대 골망을 노리는 골잡이의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견한 멋진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리그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조별리그 초반 골폭풍으로 상대팀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16강 전에서는 구타에 가까운 견제를 받기도 했다라며 이강인의 존재감을 집중 조망하기도 했죠. 한편 호주는 한국보다 한 발 빠른 일정을 보내며 여유로운 이틀 휴가까지 즐기며 전열을 정비해왔습니다. 선수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도하 시내를 관광하는 등 꽤나 발칙한 여유를 부려왔는데요. 그래야 마늘도 호주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대한 존중과 경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 있는 태도로 승리를 점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호주 매체 APP와의 인터뷰에서 토너먼트에서는 체력적 우위 등 작은 이점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체력적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경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유리하다. 반면 한국팀은 승부차기까지 치르며 체력 부담까지 안고 우리를 맞이하게 됐다. 월드클래스 한국 주전 선수들의 회복과 정신력은 뛰어나지만 벤치에서 얼마나 받쳐줄 수 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요. 남은 기간 우리 선수들이 맛있는 한식 먹으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길, 우리 벤치 선수들도 각성해서 주전 선수를 도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강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